통만 하면 설레고 만나면 재밌는데 왜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썸으로는 완벽하지만 연애 상대로는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친구 지연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지연이는 작년에 대학 동기 민수와 석 달 동안 썸을 탔어요. 민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유머 감각도 좋고 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걸 보여줬거든요. 특히 대화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어떤 주제든 재밌게 풀어나가고 지연이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카톡도 진짜 잘했어요. 밤늦게까지 대화하면서 지연이는 매일 설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애로는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재밌고 좋은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민수는 깊은 얘기를 피했어요. 재밌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진지한 대화는 절대 안 했습니다. 지연이가 고민을 얘기하면 농담으로 넘어가거나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무거운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썸을 탄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피했습니다. 지연이가 은근히 물어봐도 지금이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해라며 흘려버렸어요. 세 번째, 일정이 너무 불규칙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지금 시간 돼라고 하거나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즉흥적으로만 만났어요. 결국 지연이는 석 달 후에 그 썸을 정리했습니다. 재밌긴 한데 뭔가 허전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민수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썸 단계에서는 정말 완벽한데 연애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 후배 성민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성민이가 만난 수연이라는 여자분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예쁘고 스타일도 좋고 분위기도 독특했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카페나 맛집을 찾아가고 인스타그램 감성도 뛰어났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해졌습니다. 첫 번째, 수연이는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화장을 안 한 얼굴이나 편한 옷차림은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집에 초대하는 것도 싫어했고 항상 밖에서만 만났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감정 표현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기쁠 때나 재미있을 때는 표현하지만 힘들거나 슬플 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위로해주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라며 항상 강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어요. 연애를 게임처럼 생각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성민이의 마음은 깊어지는데 수연이는 여전히 가벼운 만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성민이도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썸으로는 완벽했는데 그 이상은 안 되겠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감정적 깊이가 부족합니다. 표면적인 재미는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웃기고 재밌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서로의 상처나 고민을 나누지 않습니다. 연애는 재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 책임감이 없습니다. 썸 단계에서는 부담 없이 즐기지만 진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피해요. 약속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려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연애는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을 달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해요.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깊은 대화를 피합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농담으로 넘어가거나 주제를 바꿔요. 자신의 과거나 가족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자주 바꿉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만나려고 해요.
상대방의 일정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감정적 스킨십은 피합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건 쉽게 하지만 진짜 마음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네 번째, 미래 얘기만 나오면 어색해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뭐 하지라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불편해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이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질투를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독점욕이나 소유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대치를 조정해야 해요. 이 사람과는 연애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썸으로만 즐기고 싶다면 상관없지만 진짜 연애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억지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성향은 그 사람의 성격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더욱 그래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깊이 빠지지 마세요. 재밌게 만나는 선에서 멈춰야 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도 만나보세요. 이 사람에게만 올인하지 말고 다른 인연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비교해보면 진짜 연애 상대감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고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 왜 그런 걸 정해야 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연애관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한 연애를 원해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썸 단계에서는 상대방도 연애를 원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연애관을 파악해야 해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상형이 뭐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답변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테니까요. 또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애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만약 나도 가벼운 만남을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을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썸으로는 완벽해도 연애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첫 만남에서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연애 상대인 사람들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매력과 진짜 연애 매력은 다른 거거든요. 썸의 달콤함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연애는 재미만으로는 안 돼요. 서로를 진짜 아끼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썸으로는 완벽한 그 사람이 연애 상대로는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분명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